네, 낭이충구님, 당연한 국정조사를 당리당략으로 가는 꼴을 유가족과 국민들이 용서할런지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파란대무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번 주 매듭 좀 짓고 갑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란대무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배공개 시사 1번지 많은 댓글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댓글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님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상민 끌어안고 국정조사도 하지 말고 그냥 폭망해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했을 때 뭔가 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돼가는 꼴이 처음부터 근데 박원석 의원 맨 처음에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 하자 이게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느닷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느닷없기도 하고 야당 입장에서 좋은 합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제한을 했는데 예산안 처리한 다음부터 기관 보고 듣고 이제 증인신문하고 청문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할 바에는 예산안 처리한 다음 날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야 뭐 거의 직전까지 안 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합의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된 그럼 겁니다. 지금 며칠 벌써 그냥 아무것도 지났어요. 없이 지나버렸잖아요. 지났어요. 그러니까 12월 2일 예산 처리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발목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12월 2일 날 처리를 안 하면 기관 보고 청문회 이거 점점 늦어져서 45일 기간을 다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본회의에서. 근데 그거 연장하려면 또 먼저 치고받고 진통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합의를 좀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 합의했을 때도 좀 납득이 안 됐는데 예산안 처리한 다음 날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어쨌든 뭐 이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뭐 기관 보고 청문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오히려 여당이 급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국정조사하고 연동함으로써 그런 아쉬움이 다소 있고요. 앞서 이제 뭐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고 박순애 장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순애 장관은 개인 신상의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고 지금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로 보는 것 같아요. 검사 스타일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야당과의 충돌, 유가족들과의 충돌, 또 여론과의 충돌 이거는 저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답별님 아이고 지겹다 허구한 날 이상민 타령 그만두면 만사 형통이란 말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태형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어요. 내년에 총선이 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수 있을까요? 꽃 꺾지 마라님 월드컵에서 질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이 전략과 훈련으로 신성하는 걸 보고 민주당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없이 헛발질이나 하고 말이죠. 민주당 전략 부재 지적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합의는 해놓고 날짜는 흘러가는데 성과가 없으면 여야 다 국민들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정공기 교수 말씀하셨듯이 사진 한 장 없고 무슨 얘기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참석자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가벼운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는데 3시까지 청담동에서 술 마시겠나 그런 얘기했다고 하고 동백 아가씨는 내가 모르는 노래다. 그리고 한동훈 그런 친구가 술자리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정기남 교수 이런 거 해명하려고 여당 지도부 만난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얘기만 막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좀 여당이 제정신인지 좀 묻고 싶어요. 충분히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뭐 화물연대 파업 등 심각한 어떤 민생 위기가 지금 그 직면한 속에서 열린 지도부 만찬이잖아요. 물론 안 했던 것보다 낫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라 흘러나온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변명,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변명,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변명
이를테면 무슨 대통령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우리 최고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를 해명하는데 급급한 만찬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대통령이 저는 이 만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만찬으로 통해서 극명하게 또 드러난 것은 지난 취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옹졸함과 그 편협함이 그대로 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에 그 취임하고 이렇게 야당 지도부를 안 만난 대통령이 없어요. 그 대통령이 왜 만났겠어요? 좋아서 만났겠습니까? 야당 도움 없이는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났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69석의 제1야당 대표를 그저 인간 자체가 싫다는 이유로 또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렇게 지금 해태하고 방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그런 저는 만찬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모는 이제 관저도 다 만들어졌고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첫 번째 손님으로 이제 왔지만 관저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당 지도부도 좀 모셔서 식사도 하고 그런 차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관저 정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으면 나라 걱정을 좀 이렇게 많이 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게 좀 기사가 나와야지.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빈살만 왕세자가 그 써니가 강아지 이름인가 보죠. 너무 예뻐해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얘는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세자가 써니를 못 봐서 다행이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하고 왕세자가 왔을 때 반려견들이 낯선 사람이라고 짖을까 봐 다 경호종으로 보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계속 잘해서 사우디 만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져줄 수도 없고 이런 농담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만 했겠습니까만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날 금요일 날 6시 내가 보니까 언론을 보니 6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200분간 1시간 40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안내도 하고 김건희 여사 안내도 했겠죠. 그다음에 앉아서 봐. 이런 건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200분이면 1시간 40분. 아닙니다. 더 길게 했습니다. 2시간. 아니. 200분. 미안해. 2시간 40분. 네, 미안한 2시간. 말. 3시간 가까이 100분을 제가 예. 3시간 가까이. 3시간 넘네. 3시간 20분. 3시간 20분. 제가 잘못 예. 200분 게 미안해. 계산 잘못했네. 3시간 넘게 했으면은 분으로 하지 말고 시간 20분이 더 계산하기 좋아요. 예. 3시간 20분. 3시간 20분 동안 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시국에서 이른바 옛날 같으면 당청 회동이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 기자들은 참석자한테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개개인이 기억에 남는 대목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모른다 그러더라. 강아지 이야기 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니 이게 가십 기사도 아니고 뭐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뭔가 딱 아젠다가 한두 개는 있어서 혼연의 힘을 다해서 당과 청은, 당과 대통령실은 하기로 했다. 이게 안 됐으면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이런 식으로 왜 하나는 생각이 아주 들어요. 보기 드문 사례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도부 불러다가 술 마시고 한담하면서 집들이 한 거예요. 아이, 정치 얘기 나온 거라고는 야당 뒷담화.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그거 아니다. 한동훈이는 술도 못 마시고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 이제 이런 야당 뒷담화에 해당하는 얘기 한 거고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의제도 없고 아무 목적 의식도 없는. 저는 이게 지금 국정을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참 좋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에 시시각각 먹구름이 몰려오고 민생은 아우성인데 본인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비상 그 경제대책회의, 민생경제대책회의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때도 돌아가면서 주무장관들 다 성과 보고회 하듯이 자화자찬식에 보고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다가 생중계하는데 국민들이 도저히 비상함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렇게 관저까지 불러가지고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려면 적어도 여당 지도부와 국회 운영에 관해서든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든 아니면 지금 이 국정조사에 관해서든 뭔가 이게 좀 이 알맹이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이게 홍보 전략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 전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꿈이 좋아야 해몽이 좋지 꿈이 개꿈인데 어떻게 해몽만 좋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고 엄중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런 모임 갖고 그 일주일 전에는 그 며칠 전에는 이른바 친윤들 불러가지고 부부 동반 모임 하면서 그 자리에서라고 뭐 심각한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참 저는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가벼운 얘기는 물론 나올 수 있었겠지만 가벼운 얘기만 나온다는 게 흘러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좀 해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기남 교수,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다 대고 또 차라리 술을 새벽 5시까지 마시고 조간신문 보고 잡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도스태핑을 위해서 새벽 이게 본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해명으로 저는 들리지 않아요. 이게 변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뭐 술을 아직 끊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표현 안 한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미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본인의 거짓말로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고 또 제보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까지 대변인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을 한 마당에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야당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그렇게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남국 의원님 말 잘못한 거지 그거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가벼운 얘기만 오고 간 줄 알았더니 예. KBC 우리 작가님들이 마련해 준 자료를 보면 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서 여당 지도부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이번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도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이게 표류가 하다가 이번에 임명장을 줬는데 이것도 원내 지도부하고 잘 얘기가 됐다.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 아니 당 지도부하고 밥 먹는 자리는 분명히 이거는 공식적인 정치 행위인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예의를 안 지킨 거예요.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정식 브리핑도 없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 윤핵관들 의원들하고 만난 모임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의원들 부부 반찬은 정말 그거는 사적인 뭐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런 직함이 또 뭐 의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격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데 대통령이 그런 건지 또 홍보 전략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좀 됩니다. 이성윈 님도 약간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5시에 신문 보신다고요? 얼마 전에 이준석 때는 바빠서 뉴스나 신문 볼 시간 없다면서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 현미쌀님, 만찬 자리가 장난입니까? 나라 걱정 이야기는 왜 없습니까?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진환 교수, 오늘 파이낸셜 뉴스가 단독으로 기사를 썼는데 금요일 날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관저 공개 이후 2번째 손님인가 했더니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친윤 4인방. 그러니까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그야말로 이제 윤핵관들 아닙니까? 네, 여기를 이 부부 동반으로 이미 23일 날 그렇습니다. 뭐 회동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실제로 저는 뭐 그 기사가 좀 사실일 걸로 보여지고요. 이 전체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초대한 만찬은 집들이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그 전에 실질적으로 윤핵관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인의 부부 동반 만찬을 통해서 저는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된 충분한 어떤 논의, 또 현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향, 또 국정조사 임하는 원칙, 이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교통정리, 차기 전당대회 교통정리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국정 운영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윤핵관 따로 국민의힘 따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하나의 행태로 보여집니다. 윤핵관 이 부부 회동을 먼저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면 신성범 의원, 이분들은 그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 때 상당히 좀 표정 관리가 힘들었겠는데요. 미리 왔다는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분들은 포함 안 됐잖아요. 여기 아무도 예, 안 들어갔나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도부가 지도부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미리 했을 수도 지금 있겠네요. 그날이 22일이냐 23일이냐 이것도 언론마다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22일과 23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 자, 이 중요한 이유가 내부 4명 다시 한번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부부 초청을 했다. 이게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예. 23일이냐 22일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아시는 대로 24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죠. 이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될 때 반대했죠. 반대했죠. 장제원, 윤한홍은 반대했고 권성동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이런 대목. 다시 말하면 22일이든 23일이든 또 23일은 의원총회 있던 날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반대를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반대한 건지라는 한 건 알까라는 의심을 이 타이밍상 보면은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윤 대통령 속내가 뭐 있을까라는 대목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직 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다만 제가 느낌상으로 보면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리 당의 요즘 말이죠. 주 대표가 너무 야당에게 양보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라고 투덜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대목 때문에 미안했던지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금요일 날 때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두들기잖아요. 고생 많다고. 이야기 다 듣고 있는데 아마 딱 의원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들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3일이든 20일이든 지도부보다 먼저 부부들을 초청해서 내 쌍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정치부 현직 정치부 기자들의 뭐 가장 큰 취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의 속내가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핵심 4인방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일 텐데 이런 것도 다 흘러나와요. 그렇죠. 뭐 거기 갔다 온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거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저는 저게 당해주는 시그널이 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걸 통해서 현재 국민의힘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약간 당을 이중구조로 보면서 이 당무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이제 당무를 움직일 수 있는 윤핵관들이 있고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지도부에서 물러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하는. 제가 엊그저께 참석했던 지도부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막상 그 자리에서 농담 따먹기 비슷한 한담 뭐 야당 지도부 뒷담화하는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고 술 마시다가 끝났는데 정작 윤핵관들하고 그 미리 만나가지고 이 지도부 선거를 비롯한 당무를 조율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모인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저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고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 전면적으로 윤 대통령이 저렇게 보면 개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정국희 교수,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조영 원내대표 부부 동반 하더라도 먼저 초청해서 얘기를 하고 가까운 핵관들은 그다음에 만나든지 아니면 또 원로들을 좀 모시고 집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덕담 좀 해주십시오. 나라를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으로 보면 그렇죠. 백 앵커님 말씀이 뭐 정말 120%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그 정확하게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을 일부러 뭐 본인이 나타내지 않는 건지 사실 이게
사실 대통령은 밤에도 이 공인이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저 그 총리 이낙연 총리 불러다가 막걸리 많이 마셨다고 하는 거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조선시대 임금도 밤에 저 정승들하고 술 먹고 한 얘기들 다 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불분명하고 그 국가 의전 순위라든가 뭐 이런 그 순서를 따지면 당연히 원로, 그다음에 당 대표, 지도부, 그다음에 사적인 연이 있는 이 윤핵관을 가야 되는데 이 윤 대통령이 워낙 권력에 민감한 분이다 보니까 내가 윤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핵관을 초청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주위에서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다.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야당하고는 지금 아직도 안 만나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 계속 이렇게 야당 한 번도 안 만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인 이상 제가 보기에는 뭐 제발 야당 대표 좀 만나라고 하는 대목이 약간 온 국민이 아는 대로 알고 계시는 대로 느끼고 계시는 대로 안 만나려 할 거다. 수사 대상이라는 사람 이유로 그걸 분리시켜서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고 흔히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빨리 만나라고 다그칠 대목도 아니라고 보고 그 대목이 정리되고 나서 뭐 야당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대통령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야당 대표 만나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검찰 수사보다 이 검찰 수사가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설사 피의자 지금 뭐 피의자 신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싫다 하더라도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야당의 역할, 또 국민들에게 뭔가 안심을 불어넣어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야당을 만나서 진솔한 협조를 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방기하고 있다? 저는 여전히 그 대통령이 된 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된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대통령직에 대한 엄중함,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절망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 때 중범죄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본인은 어쨌든 법집행의 수호자였던 검찰총장 출신이 어떻게 범죄자하고 마주하느냐, 왜 그런 정치적 명분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등 뒤에 칼을 숨기고도 만나서 웃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 윤 대통령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 안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가 분명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갈 때 전용기에 민간인 태웠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에 대한 인식 걱정하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